네, GB80 스탠다드 오디오의 코디오 튜닝. 자, 분석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중간에 심심하니까 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디오 튜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오디오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은 스피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 스피커를 교체할 때 어디에서부터 교체를 해야 되느냐? 스피커는 내 얼굴보다 앞쪽에 있는 것, 그리고 아래보다는 위쪽에 있는 것을 먼저 교체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앞 도어 스피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센터 스피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뭐 뒷 스피커든지 C2퍼 순서대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자, 스피커만 교체하면 되느냐? 그것은 20년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 차처럼 앰프 출력이 7개, 8개 되는 다양한 앰프 채널로 되어 있으면 스피커마다의 레벨이 다르고 출력하는 주파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밸런스를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 스피커를 교체한 의미가 없어지고 돈만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주파수 대역만 나와서 일종의 이런 것이죠. 11명의 축구 선수가 뛰는데 공격만 5명이면 나머지 어딘가가 무너지겠죠. 그럼 결국에 역습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디오 사운드는 스피커가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 그러니까 다양한 음역대를 각각 다르게 출력하는데 이 레벨을 적절하게 맞추지 않으면 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홈오디오와의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명료도를 높이는 방법은 명료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홈오디오나 그 다음에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명료도를 높일 필요가 사실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스피커가 2개뿐이기 때문입니다. 스피커 2개에서 나오는 소리는 거의 동일한 시간에 내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하나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음상이 저절로 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카오디오는 스피커가 뒤에도 있고 바로 좌우측, 그 다음에 트위터는 또 앞쪽, 센터 스피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스피커들이 내 얼굴을 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반사되어서 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소리가 같은 시간에 도달하지 않고 같은 위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가 바로 소리가 내가 너무 미세하게 차이가 나서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차별로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소리가 한 명이 말해야 되는데 혼자서 얘기했는데 2중, 3중, 4중으로 울려서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길면 서라운드 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짧으면 서라운드도 아니고 기본 사운드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명료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료도를 높이는 방법은 동일한 시간에 내 귀에 같은 위상으로 들려오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좋은 스피커에 성능 좋은 앰프로 돌렸을 때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명료도는 같은 시간에 모노처럼 내 귀에 들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DSP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채널 많으면 어쩔 수 없이 DSP를 써야 됩니다. DSP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목표치가 50이라고 하고 현재 상태가 20이라고 하면 자, 30점을 얻을 수 있고 또 때로는 100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SP를 어떤 걸 쓰느냐, 그 다음에 조율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을 썼든 200을 썼든 300을 썼든 400을 썼든
1000만 원을 썼든지 간에 그 여러분이 들였던 그 비용과 소리가 비례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오디오 샵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되돌려받는 사운드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스테레오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테레오와 서라운드, 모노,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모노 사운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스피커 하나에서 나는 사운드. 스피커가 여러 개지만 항상 하나처럼 소리가 나오는 거, 이게 이제 모노 사운드인 것이죠. 그런데 스테레오는 녹음 자체를 스테레오로 합니다. 녹음 자체를 L과 R이 분리되게, 즉 다시 얘기하면 L에서 안 나오는 신호를 R 스피커에다만 녹음을 해서 그걸 재생했을 때 실제로 차 안에서 L은 안 나오고 R만 나오는 사운드를 듣는 것이 스테레오입니다. 이 스테레오를 하는 이유는 모노 사운드의 밋밋한 그런 그 사운드를 좀 입체감 있게, 좀 현장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스테레오로 녹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내 오디오 시스템이 스테레오가 안 되는 거야? 왜 모든 음악이 스테레오가 안 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스테레오가 효과를 보려면 녹음 자체가 스테레오로 되어 있는 파일, 그 파일을 재생할 때 가능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L과 R, 센터 스피커, 그 다음에 뒷 스피커, 도어 스피커, 트위터 스피커의 적절한 레벨,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비로소 더 효과 높은 스테레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조율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서라운드는 뭐냐? 서라운드는 스테레오냐 모노냐에 상관없이 스피커마다 출력하는 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스테레오는 L과 R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악기 소리, 고음의 악기 소리만 스테레오로 재생이 됩니다. 사람 목소리는 모노로 항상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서라운드는 사람 목소리까지도 시간 지연을 시켜서 내 귀에 2중, 3중, 4중으로 들려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 자체가 공간감을 훨씬 더 많이 느끼지만, 서라운드는 명료도를 완전히 낮춰주는 이런 사운드인 것이죠. 그래서 카페 음악이나 그 다음에 공연장에서 들을 때 서라운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구분되어야 되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명료도 높으면서 서라운드를 좋아한다는 것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음. 저음은 GV80 저음 같은 경우에는 시트우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트우퍼의 출력은 낮고 도어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초저역까지 출력을 하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음질, 저음에도 음질이 있습니다. 음질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 저음과 서브우퍼 관련돼서는 제가 RTA 파형을 보면서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음 음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트위터에서 고음을 출력하는데, 이 트위터는 가격이 높을수록 부드러우면서도,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음량이 세고 센 신호가 와도 부드럽게 들립니다.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메탈 사운드가 나고 거친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가능하면, 여유가 되면 가격이 높은 거예요. 물론 당연하게도 어떤 브랜드를 쓰느냐에서 달라지지만, 그래서 가격이 높을수록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음상과 밸런스와 조율,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리 자체가 사람마다 듣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사람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야 되느냐가 음상입니다. 자, 음상이 이 룸미러의 아래쪽에 들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쪽에 할 것인지, 아니면은 대시보드 바닥에 딱 밀착돼서 음상을 만들 것인지, 이 음상 크기를 작게 할 것인지, 아니면 넓게 스테이지처럼 만들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조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DSP 넣고 조율을 하면은 사운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DSP는 깡통핏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PC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테트리스만 할 수도 있고 3D로 요즘 나오는 게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작하는 사람의 사용자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DSP를 갖다 줘도 어떻게든지 간에 소리는 나옵니다. 그 레벨이 10점이 될 수도 있고 200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조율하는 사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 DSP만 쓰면 소리가 좋을 거야, 이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만져줄 거냐, 어떻게 튜닝 값을 결정할 것이냐, 이것이 소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분석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분석을 통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성하고 나한테 알맞은 적합한 부품을 선택해서 누구한테 조율을 맡길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옛날에 라우드니스 기능 온오프, 라우드의 온오프 또는 라우드니스 온오프의 기능에 대해서는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라우드니스 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우드니스 특성은 사람 귀가 음량에 따라서 음역대별로 크기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고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크로스오버가 왜 그 주파수에 설정이 됐고, 크로스오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저음을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 레벨로 해야 알맞은지, 이런 설계 컨셉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우드니스 특성 곡선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향성은 100%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사람마다 청력의 차이 때문에 다를 수는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사운드의 기본은 1kHz입니다. 1kHz가 사람 목소리, 1kHz가 기준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1kHz를 기준으로 해서, 이 1kHz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라디오 방송에서 정각 15를 알리는 띠 할 때 이 띠가 바로 1kHz입니다. 자, 이 1kHz를 0dB로 잡았을 때 일반적인 음량, 그냥 들을만한 음량일 때 3kHz 정도는 레벨이 이만큼 낮아도 이 1kHz와 같은 크기로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11kHz가 있는데 11kHz입니다. 11kHz는 약 15dB 정도가 높아야 이 크기, 사람 목소리 이 크기하고 같은 크기로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RTA 특성 곡선에서 만약에 이게 평탄하면 고음이 적게 느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 보시면 이 고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또 이 저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베이스 약 100Hz 정도를 보시면
1kHz가 0dB일 때 100Hz 정도가 22dB 높아야 이 크기, 소리 크기가 실제로는 같은 크기로 느껴진다. 사람 귀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더 주파수를 내려서 우리가 서브우퍼 대역이라고 하는 45Hz를 보면 36dB입니다. 즉 그 얘기는 1kHz가 0의 크기일 때 36dB 높아야 이 크기가 같은 크기로 느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음은 사람 목소리에 비해서 굉장히 커도 그게 같은 크기로 느껴지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저음과 고음은 설명되었는데 바로 이 3kHz 이 대역, 우리가 흔히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를 구분할 때 바이앰프, 그러니까 각각의 앰프를 쓰지 않을 때 이 크로스오버를 어디로 설정하느냐, 그걸 이 주파수 대역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전에 지금처럼 DSP나 전자식 이퀄라이저가 아닌 아날로그, 우리가 흔히 지금 카오디오 도어에 장착하는 패시브 네트워크, 그것만 있었을 때는 이 3kHz를 낮춰야 같은 크기로 들리기 때문에 여기만 낮출 수 있는 그런 이퀄라이저, 전자식 이퀄라이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음과 중저음을 나누는 이 패시브 네트워크를 이 대역에서 설정해서 레벨을 맞춘 겁니다. 크로스오버를 적절하게 설정하면 얘를 낮출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3kHz가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거나 소리를 들을 때 왜 음량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들리지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큰 음량으로 들을 때, 자, 아까 소리 크기가 0인, 똑같은 0인데 여기 보시면 100Hz에서는 22dB가 높아야 같은 크기로 들렸는데 음량을 키웠더니 12dB만 높여도 같은 크기로 들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튜닝을 할 때 RTA 마이크를 설치해서 RTA 특성 곡선을 보면서 튜닝을 하는데, 만약에 이 음량으로 놓고 이렇게 튜닝을 했다면, 그래서 22dB, 지금 여기는 12dB지만 22dB가 높게 설정을 해 놨다면 실제로 음량을 낮게 들을 때 여기에서는 이 22dB가 아니고 아마 이렇게 크게 들려서 저음이 너무 커서 여러분은 볼륨을 내릴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 고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음량이 낮을 때는 이 1kHz 대비 저음이 높아야 되고, 음량이 크면 이 차이가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설명하면, 내가 낮은 음량에서는 저음이 많이 나와야 들을만하고, 볼륨이, 그 상태에서 볼륨을 내가 올리면은 똑같은 레벨로 설정을 했다면 저음이 지나치게 크게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튜닝 포인트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어느 크기로 주로 듣는지에 따라서 이 특성 커브를 다르게 그려줘야 제대로 된 튜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놨다면 볼륨을 올려서 크게 들을 때는 오디오에 있는 저음, 중음, 고음의 저음을 낮춰서 들어야 소리가 들을만해질 거다. 그렇지 않으면 저음이 이렇게 크게 들려서 볼륨을 거꾸로 낮춰버린다, 그런 뜻이죠. 저음의 벙벙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오디오에 있는 저음, 중음, 고음이
어디를 의미하느냐? 중음은 이 1kg 기준 주파수입니다. 이 대역을 포함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고, 저음은 바로 이 대역입니다. 그런데 서브우퍼가 있는 오디오인 경우에 저음은 여기에서 이 대역이 같이 먹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기준은 역시 45Hz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앰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저음은 100Hz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음을 우리가 조절하죠. 이 고음은 바로 이 10kHz, 11kHz 이 대역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등청 감곡선, 라우드니스 특성의, 사람 귀가 라우드니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조절해서 들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음이 1kg, 고음은 이 등청 감곡선에 의해서 10kg 정도, 저음은 100Hz, 그리고 서브우퍼가 있다면 약 40에서 50Hz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튜닝을 해드릴 때 이퀄라이저를 0으로 조절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음량에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해서 들으면은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0원씩 쏘셔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준다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분석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설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렇다면 GV80 카오디오 튜닝을 하기 전에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분석과 시스템 구성에 같이 들어갈 건데요. 자, 결정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DSP 튜닝, 그러니까 채널 수가 많기 때문에 DSP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반적인 튜닝을 할 거냐, 사운드 힐러를 이용해서 무손실 원음 튜닝을 할 것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으려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죠. 그런데 원래 이 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USB라는 저장 장치에 노래를 MP3든 플렉이든 그 다음에 웨이브 파일이든 음악을 저장합니다. 블루투스, CD, 옥스, 옥스는 없네요 지금 이 차는. 그 다음에 CD도 없고. 자, 이렇게 소스 기기에 어떤 음질, 어떤 고객님이 듣고자 하는 음악 파일을 넣었을 때 순정 오디오에서 이 신호를 전부 다 디지털로 변환합니다. 오디오 내부에서요. 자, 이 디지털로 변환된 신호는 순정 외장 앰프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디지털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순정 외장 앰프는 이 DSP 앰프가 없으면 바로 스피커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뭔가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튜닝을 하려면 DSP 앰프를 어디에다 넣느냐? 바로 순정 외장 앰프의 출력과 스피커 사이에다가 DSP 앰프를 넣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신호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스의 디지털 신호든 아날로그 신호든 이렇게 순정 오디오에 들어가면 순정 오디오에서 순정 앰프까지 디지털로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순정 앰프에서는 스피커로 원래 출력하려고 했던 신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스피커 소리 출력을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순정 앰프에서 이미 이 여기에서 한번 증폭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DSP 앰프를 넣으면 이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다시 디지털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밸런스와 뭔가의 이퀄라이징, 타임 얼라이먼트들을 조절을 해서 다시 증폭을 한 다음에 스피커로 내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순정 앰프에서 한번 증폭을 하고 신호를 낮췄다가 다시 DSP 앰프에서 또 한 번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신호로 스피커를 구동할 수 있는 큰 신호로 증폭을 하게 되면 신호 내부에 고조파가 생겨서 노이즈가 끼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신호를 낮추는 과정, DSP 앰프에서 이 신호를 낮추면 그 노이즈가, 기생한 노이즈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증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음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스피커와 이 DSP의 성능 때문에 그 끼어 있는 노이즈가 비율이 스피커와 앰프의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끼어 있는, 기생하고 있는 고주파들의 왜곡된 신호는 원래 이 자체의 SMB라든지 전체적인 모든 전기적인 스펙들을 낮추게 됩니다. 결국에 최상의 소리를 만들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두 번의 대신호 증폭, 스피커를 할 때까지의 신호로 증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DSP 앰프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DSP와 스피커의 성능을 80%뿐이 못 꺼낸다. 근데 그나마도 순정이 20이라면은 그게 80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사운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무손실 원음을 넣었다, 저기에다 무손실 원음을 넣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두 번의 증폭 과정을 거치면서 원 신호가 아닌 레벨이 떨어진 신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디지털 신호를 손실 없이 DSP 앰프로 디지털로 바로 전달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광생성기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순정 오디오에서 순정 외장 앰프로 가는 이 신호를 보내지 않고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운드 힐러라는 광생성기로 디지털 신호를 보내서 여기에서 DSP 앰프로 광으로 바로 변환을 하면 손실 없이 디지털에서 끝까지 디지털로 신호 변환을 해서 손실이 없는 원음 사운드 튜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리 자체가 음이 왜곡이 없고 원신호가 내가 의도한 바대로 사운드 튜닝이 100% 아니 200%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달라질 거냐, 이 광생성기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냐, 광생성기 사운드 힐러를 넣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도대체, 이걸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외장 앰프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순정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순정 오디오, 우리가 흔히 자출 오디오라고 그러죠. 지금 GV80의 스탠다드 오디오가 아닌 일반적인 차량 외장 앰프가 없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퀄라이징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은데 뒤쪽에다 DSP를 넣으면은 훨씬 더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장 앰프가 장착된 차량에 DSP를 넣는 것과 일반 차량에 DSP를 넣어서 만드는 소리는 일반 차량에서 DSP를 넣었을 때 만드는 소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은 광신호로 바꿀 수가 없는데 이 외장 앰프가 장착된 GV70의 스탠다드나 렉시콘 사운드는 광신호 생성기를 넣어서 수준이 다른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가공되지 않은 평탄한 시그널,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신호를 원신호, 광으로 해서 바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조절이 안 되어 있는 원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운전자만을 위해서 시간 정렬을 이 튜닝하는 사람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사운드 힐러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미 시간 조율까지 되어 있는 신호를 가지고 튜닝을 하기 때문에 이 튜닝하는 사람이, 새롭게 튜닝을 하는 사람이 시간 조절을 손댈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손댄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조율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미 아날로그로 변경된 신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광으로 바뀐 이 신호는 완벽한 튜닝하는 사람의 바운더리 안에서 조율이 된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리되지 않은 플레인지 신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기본 튜닝은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고 스피커마다 나누어진 신호가 들어오지만 사운드 힐러를 써서 광생성을 하면 L과 R, 플레인지, 시간 조절이 안 된 원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튜닝하는 데 있어서 이 튜닝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왜곡 없고 오염되지 않은 디지털 신호를, 광신호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면 보컬이나 보컬의 감성, 그 다음에 악기 소리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능하면 무손실 광신호 생성기를 써서 튜닝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